마무리입니다. 뒤에 누가 있나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4달 15일. 얼마 안 남았어요. 뭐 한 3주 정도 남은 건가요? 근데 마무리가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좀 일이 있었죠? 뭔가 마지막에 본인이 결단을 한 건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 명품백 논란, 이게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일단 판단을 했어요.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한 4개월 정도 한 뒤에 무혐의로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수사는. 그리고 20일 그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무혐의 뭐 이런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좀 시간이 걸렸죠. 그 다음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23일 오후에 이거는 이걸로 끝낼 게 아니고요. 수사심의위의 판단 한번 받아보죠. 라면서 직권으로 회부를 합니다. 수사심의위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예요. 그냥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판단한 무혐의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가보자는 거죠. 그럼 수사심의란 무엇인가? 화면에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150에서 300명, 뭐 한 200명 안팎쯤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인력 풀이 있어요. 외부 전문가들 풀. 그리고 그중에서 1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15명이 수사심의라는 걸 구성하게 돼요.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한, 의결한 내용이 강제성은 없어요. 그래서 검찰, 그러니까 수사팀이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상당히 의미는 있다는 거죠. 한번 판단해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지난 주 후반에 검찰총장이 수사심의 가보죠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검찰총장이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앞서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대변인 뭐 변호사기도 하시니까 만약에 수사심의가 판단을 해봐서 심의해서 의결했는데 그 결론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무혐의를 일단 판단했잖아요. 근데 수사심의에서 무혐의가 아니 이건 다른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기소해야 된다. 이거 왜 무혐의입니까? 이거 혐의 있어 보니까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낼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여당의 대변인이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그것도 어떤 다른 형태의 검찰에 대한 외압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수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고 또 그러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처분을 할 때까지는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섣불리 논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검찰이든 뭐 수사심의위원회든 저는 그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옥진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네네.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르게 수사심의가 판단했을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이라고 있어요. 예. 제가 28조 찾아봤더니 심의의 효력, 제목이 심의의 효력이에요. 검찰총장은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르게 나오면 그 심의 의견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된다는 게 꼭 의무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존중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상당한 의무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만약에 존중도 하지 않을 건데 수사심의위원회 보냈다? 그럼 말이 됩니까? 그거는 만약에 이원석 총장의 생각은요. 예. 만약에 기소한 의견 나온다. 그럼 기소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수사팀이 이거 왜 우리는 무혐의인데 거기 기소 의견 나오는데 이걸 우리 보고 받아야 됩니까라고 반발할 경우는 그거는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고 예. 지금 이원석 생각은 딱 그런 생각이라고 보고요.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간단한 사건을 1년 가까이나 끌다가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원석 임기 딱 20일 남았거든요. 예. 9월 15일이니까 오늘 8월 26일이잖아요. 오늘 다 지나갔다 그러면 19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한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방학 내내 놀다가 예. 개학 하루 전에 그 밀린 일기를 갖다가 몰아쓴 것과 똑같다. 저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무슨 검찰총장을 2년 넘게 했었다는지 예.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혹평과 함께 뭐 따라하겠죠, 뭐 이렇게 좀 전망하셨어요. 그럼 역대 이제 수사심의가 구성된 적이 꽤 있었어요. 당시에도 어떤 판단이 나왔는데 사례를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2016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수사심의가 기소 공고했고 검찰은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2020년은 이제 삼성 관련돼서 있었는데 그때 불기소 공고를 수사심의가 판단하는데 반대로 검찰은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2024년 이거 올해네요. 이것도 이태원 참사 관련된 건데 그때 기소 권유했고 또 실제 기소가 이뤘고, 그러니까는 수사심의의 판단과 검찰의 최종 결정이 같은 경우도 있었고 다른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기환 교수님, 이것도 가정을 좀 해보죠. 만약에 수사심의가 심의하고 의결했는데 그 결론이 서울중앙지검의 그 무혐의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별 문제 없죠. 그냥 조용히 퇴진하는 거죠. 임기 마치고 조용히 가는 거죠. 자, 봐주기 수사 아니었다. 난 했다. 수사심의까지 다 열려봤다. 절차 다 따랐다. 절차 다 따랐다. 자, 임기 만료 전에 내가 사건 마무리했다. 라고 저는 자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이건 말 그대로 무슨 얘기냐면요. 좀 전에 정력지 변호사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면피형 요식 절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수사심의위원회 자료 좀 전에도 역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만 역대 수사심의위원회가 15차례 소집됐습니다. 예. 자, 단 한 건의 기소 공고도 뒤집은 사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그 정해진 답으로 가고 있는 거고 요식 절차로 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결국은 수사심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정당화하는 그런 절차밖에는 되지 않을 거다. 자, 이미 서울 검찰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이를테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는 평가가 이미 일단 전제를 그렇게 했었어요. 답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수사심의위원회에 저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검찰총장 왜 저는 불필요한 일을 하느냐? 예. 본인이 임기 말 나가는 과정에 모양 좋게 나가는 저는 요식 절차를 선택했다라고밖에는 설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정업진 변호사하고 정기랑 교수님께서 약간 설명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은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지금 약간 이 똑같은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결론은.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연 수사심의위가 어떻게 꾸려져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이것도 주목을 좀 받겠네요.